자, 만만치 않은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3월 16일, 언제입니까? 수요일이죠. 3월 16일 수요일에 증시에 두 가지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공통된 악재들, 공통된 재료들이 시장에 계속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자, 이번 3월 16일이 아주 중요한 피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빅데이를 앞두고 주식 투자 전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FOMC 회의 관련한 내용 압축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3월 16일에 두 가지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FOMC 회의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도, 자, 이번, 3월 16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FOMC 회의가 3월 15일에서 16일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되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은 3월 16일에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을 배째라, 나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FOMC 회의 관련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6일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이 금리 인상 폭이 25bp냐 50bp냐 요게 중요한 문제였고, 어쨌거나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시장에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폭은 지금 25bp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비율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자, 패드워치라고 해서 CME 그룹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번 3월 16일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할 확률이 99.8%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번인 5월 달에는 50bp에서 75bp대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53%다. 그런데 어이구, 0.75에서 1%일 가능성도 만만치 않은 비율이다 보니까 5월에도 만만치 않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3월 16일에 25bp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2월 중순에요. 아마 2월 10일이었나? 그때 정도에, 자, 50bp 인상 가능성이 90%를 순간적으로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증시 토크에서도 그때 당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슬금슬금 가라앉더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그 확률이 현격히 낮아졌고요. 이번에 25bp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요 포인트 일단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요 이야기를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의 달러 채권 이자, 원리금도 아니고 이자만 1억, 1억. 야, 1,700만 달러. 어우, 제법 많습니다. 이자만.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는요, 원리금 7억 3,100만 달러. 와, 이거 만만치 않네. 산 넘어 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IMF 총재가 한 이야기, 뉴스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서방 금융기관의 대러시아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만약에 정말 다 뭔가 문제가 터지면 리스크 채권화 될 수 있는
그 금액이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요 이제 불안감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6,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뒤로 미국뿐만 아니고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 보복 속에 요 외환 보유고가 통제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러시아에서는 그 달러를 안 갚어. 루블로 갚을 테니까 우리가 명시한 외환 기준 루블로 갚을 테니까 뭐 받고 싶으면 받든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지금 요 이슈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당장 그 날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보통 이자를 못 받더라도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본다고 해요.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뭐 푸틴이 하는 행태나 러시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요 전체에 대해서도 베제라 정신 참 베제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요 이야기도 나와요. LTCM 사태. 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1998년에 이 헤지펀드가 파산을 합니다. 그런데 요 LTCM 헤지펀드의 닉네임이 천재들의 헤지펀드예요. 왜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다수의 인물들이 저 헤지펀드에 참여했었기 때문이죠. 요게 이제 채권 가지고 잘 레버리지를 꾸려서 이게 수익을 꾸준히 내왔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금융공학 이론을 토대로 해서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런데 1998년에 러시아가 부도가 나면서 여기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또 그때 또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리고 저 악재들 키워드 보면요. FOMC 긴축, 러시아 부도.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악재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 FOMC 긴축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과거 자넷 옐런 의장 시절, 지금은 이제 파월 의장이죠. 자넷 옐런 의장은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이시고요. 자, 과거 자넷 옐런 현 재무장관께서 연준 의장이었던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어땠냐면요. 옐런 의장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뭐 비둘기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분이 무서운 게 양적 완화를 중단해가는 테이퍼링 다 하셨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뻐버버버버 해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싫어했잖아요. 알고 보면 비둘기 탈을 쓴 혹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왜 사람들이 비둘기로 이해를 했느냐. 분명 긴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당시 어땠냐면 FOMC 전에 긴장감이 좀 일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되려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생리적인 현상, 화장실에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불안한 느낌. 그런데 막상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개운,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를 딱 지나면, 오히려 시장에서 이 부분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50bp 인상할 줄 알았는데, 25bp만 했어, 어쨌거나. 일단 안도. 한데 뭐 다음번 5월 FOMC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잠깐만이라도 안도 뭐 2달 뒤에 그 사이에 또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잠깐만이라도 안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FOMC 회의는 부담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 이슈 관련해서 러시아 뭐 디폴트, 러시아 부도 이런 키워드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중중중중중 둥둥둥둥둥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LTCM 사태를 투자자들이 떠올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예전에 이 LTCM 사태를 호되게 당한 미국뿐만 아니고 서방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연쇄적인 금융기관 부실이 있을 것인가? 요즘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물론 타격은 있겠죠. 러시아 관련한 채권이 1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게 원화로 치면은 한 140조, 150조? 뭐 이렇지 않습니까? 더 되려나? 부담은 되긴 되죠. 그런데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을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다 보면은 이 재료들이 모두 시장에서 조금씩 완충되게 됩니다. 익숙한 악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번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 양적 완화가 끝나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러시아 얘기하다 이게 왜 나오냐? 양적 완화 진행됐을 때 한 달에 양적 완화 금액이 1200억 달러였습니다. 우연이든 우연한 숫자든 뭐든 러시아의 대서방 금융기관의 채권 익스포저는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금의 충격, 그것은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건 사실이죠. 불안불안한 건 맞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돌아가는 정황이 이게 국제전 양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뭐 벨라루스, 시리아 뭐 용병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다 이제 핵 푸틴이 조금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죠. 폭탄 버튼 누른 거 아니냐. 트럼프 형은 아무리 성질이 안 좋았어도 누르진 않았어요. 근데 푸틴은 좀 이상해요. 눈빛이 조금 이상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시가 억눌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억눌리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 어떤 합리적인 기업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요 어떤 주가가 합리적인 기업 가치에서 많이 괴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리가 되는 것은 시장의 노이즈가 가득하게 되면 점점점 더 비합리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경제 뉴스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 과정에서 하루하루 똑같은 어떤 키워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비합리적인 어떤 투매 이런 게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종목 단위로 비합리적인 주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합리적인 전략, 자산 배분 전략이 됐던 가치 투자 전략이 됐던 합리적인 전략으로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이렇게 괴리가 형성된 주가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자, 시장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웨이브 치는 이런 이제 파형처럼 시장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을 막 쓰라리게 하잖아요. 그 마음 다 압니다. 예전에 다 겪어봤습니다. 아이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 한다면요. 조금 마음 편하게 이슈를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여러분들, 새로운 기회는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합리적인 투자 전략. 무엇이 있습니까? 자산 배분 전략 플러스 가치 투자. 가치 투자.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